미국 아이다호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한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한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를 따라온 가족도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특히 어머니 마리아는 생후 2개월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로, 이번 이주는 그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4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2명의 자녀와 함께 인천 송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시작된 이들의 한국 생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6인 가족입니다. 저는 에밀리 윌리엄스, 가족 중 셋째예요. 하늘이 맑고 사람들도 조용한 그곳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아침이면 집 뒤편 들판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다호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대자연이 숨쉬는 곳이었어요.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여 집 앞마당이 새하얗게 변했고, 여름이면 초록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죠.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렀고, 밤이 되면 쏟아질 듯한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리 삶의 판을 뒤흔드는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의 한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 제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대학 총장이셨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총장직을 제안받으셨고, 그 기회는 너무도 특별하고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면 연구할 기회도 많아지고 더 넓은 무대에서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만 한국으로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부모님은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 모두에게 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고 사랑하던 삶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내면의 파동을 겪은 건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입니다. 생후 단 2달 만에 한국을 떠나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양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라났죠. 한국에 대한 기억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생일이 되면 괜히 슬퍼지고 가족 사진을 볼 때면 문득 내가 태어난 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셨죠. 이번 한국행은 단순한 해외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한국에서 나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한국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 설렘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가족 전체가 함께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아이다호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했고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과거의 그늘에 머물 수는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깊은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흔적이 가득한 집과 익숙한 골목길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세계로 떠나기로 한 거죠. 목적지는 인천 송도였어요. 송도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곳이었어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국제적인 분위기까지 우리 가족이 새롭게 적응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였어요. 출국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인 시간이었어요. 아이다호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우리는 하나씩 이별을 준비했어요. 엄마는 정든 카페의 문을 닫으며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준 단골 손님들과 눈물 섞인 인사를 나눴고, 아버지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마지막 악수를 했어요.
우리 남매도 친구들과 헤어지며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이다호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눈 덮인 들판, 강가에서 함께 뛰놀던 순간들, 벽난로 앞에서 나누던 따뜻한 이야기들까지.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고도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장장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다호의 맑고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습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죠. 긴 여정에 지쳤지만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고 너무 컸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인천공항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미국의 공항들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넓은 공간, 번쩍이는 유리창,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방송을 들으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처음 느낀 낯설음과 신기함들은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영어에 익숙했지만 한국어 간판을 보니 마치 외계어처럼 보이기도 했죠. 다행히 공항 곳곳에는 영어 표기도 함께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이 안내해 주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처음 본 인천공항의 공항철도를 보며 형 마이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시내로 가려면 주로 자동차나 셔틀버스를 이용했지만 여기선 기차처럼 생긴 열차를 타고 바로 도심으로 갈 수 있다니 신기했죠. 누나는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보며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니 이미 우리가 붙인 짐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수화물을 받으려면 꽤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선 짐이 금방 나와서 모두가 깜짝 놀랐죠. 공항을 나와 첫 끼니를 해결해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긴 했지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본 적이 없었어요. 공항 내부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모두 각자 메뉴를 골랐는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바로 김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불고기 정식, 어머니는 된장찌개, 형은 삼겹살 덮밥, 누나는 비빔밥, 저는 떡국, 그리고 막내 루카스는 치킨 가라아게를 시켰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우리 테이블에는 낯선 반찬들이 놓였어요. 빨간색의 매운 향이 확 올라오는 김치, 노란색 계란말이, 그리고 알 수 없는 나물들. 루카스는 김치를 한 조각 집어들었다가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어요. 맵겠다 하더니 살짝 맛을 보고는 얼굴을 찡그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김치를 한 입 드시더니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이거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반면 형 마이클은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고기만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한국식 식사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맛을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도로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과 수많은 사람들, 공기가 다르고 풍경이 다르고 심지어 냄새도 달랐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미국에서 보던 광활한 하늘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높은 빌딩이 많아서 그런지 하늘이 조금 더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비록 낯설고 적응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인천 송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지도에서조차 생소했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고 끝나는 너무도 익숙한 장소가 되었죠. 첫인상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미국의 넓은 단독주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뛰어놀던 마당은 사라졌고 작은 주방, 좁은 거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문화는 우리에게 큰 문화 충격이었죠. 냉장고가 거실에 있다니 너무 황당했어요. 건조기 없이 빨래를 베란다에서 말려야 한다니요. 아이들은 이건 여행이 아니라 생존이다. 라며 장난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황스러움도 잠시였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 이른바 온돌이라는 시스템은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마다 틀어야 했던 건조하고 바람 부는 히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죠. 어느새 아이들도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간식을 먹고 거실에서 낮잠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적응기는 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밥이 맛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말은 생존에 가까운 진실이었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숨겨진 보석 같은 식당들이 있었죠. 한 끼에 몇천 원으로 먹을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집밥 스타일의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식 치킨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맛이 있다니,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을 정도죠. 결국 엄마는 미국에서 열심히 해오던 요리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주방은 잠깐 쉰다며 밖에서 먹는 게 더 싸고 맛있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작은 불편함이 작은 기쁨으로 낯선 문화가 새로운 발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생활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사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향한 감정적인 여정이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그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고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가장 힘들어했어요. 아이다호에선 같은 학교에서 수년간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한국에 와서는 말도 문화도 전혀 다른 낯선 환경이었죠. 특히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대면 수업이 제한되자 아이들은 집에 갇혀 온라인 수업만 반복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교에 적응하고 IB 프로그램에 발을 들이면서 학습 방식이 전환되었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선생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졌죠. 큰아들은 원래 공부보다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한국 친구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스스로 자극을 받게 됐다고 해요. 나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늘었고 급기야 성적에 집착하고 피부 관리까지 하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웃음을 터뜨리곤 했죠. 서울로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땐 네이버 지도 앱을 켜고 혼자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이동했어요. 어느 날은 막차를 놓쳐 혼자 새벽 1시에 돌아온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그는 말했어요. 여긴 정말 안전해.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 그 모습에 우리는 한국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자립의 공간이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어머니 마리사의 깊고도 조심스러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 직후에도 어머니는 생가족을 찾을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이곳의 공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을 뿐이라며 말이죠. 입양인으로서의 삶은 복잡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찾는다는 선택은 때로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의 삶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 뿌리를 향해 마음이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과거 한번 시도하고 멈췄던 친가족 찾기 절차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여정은 무려 14년에 걸친 기다림과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토록 원하면서도 두려웠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친가족이 살아계셨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만남의 날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눈물만 흘렸다고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며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맞이한 친가족은 그런 감정을 다 알아주는 듯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 김장을 담그고 전통 혼례식에 참석하고 차례를 지내며 어머니는 뿌리를 되찾아갔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인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죠. 우리 가족은 점점 한국의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온돌 위에 앉아 식사하고 쿠팡으로 장을 보고 동네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빠는 말씀하셨죠. 우리 집을 다시 짓게 된다면 바닥엔 온돌을 꼭 깔아야겠어. 익숙했던 미국식 삶이 조금은 멀어지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여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마리사가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작은 웃음소리가 흐르던 그 순간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삶이 너무 당연해졌네. 우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서고 생일날엔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학교 과제는 노트북으로 제출하는 게 당연해진 삶이 되었어요. 엄마는 말이 없었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이 찬란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떠나야 했던 나라,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땅.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곳에서 가족을 되찾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인이고 여기서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어요. 학교에 가면 모두가 한국어로 이야기했고 문화도 전혀 달랐죠. 수업 방식도 다르고 친구를 사귀는 법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곳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아이다호에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테고 어머니는 작은 카페에서 단골 손님들과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계셨겠죠.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온 덕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넓은 세계에서 교육자로서 성장하셨고 어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또 다른 꿈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문화 속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도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던 우리 가족.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선택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도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바라보는 야경은 어느 날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잠시 머무는 외국인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울었고, 웃었고, 살아냈고, 한국은 우리에게 가족이고, 뿌리이고,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